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최근의 흐름들 관찰하고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실제로 그 3자 구도 안에서 당대표 선거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석 후보의 하락세 정체 이거는 명확한 것 같고 지표상으로 나온다. 정청래 후보가 상승 추세에 탄 것은 맞아요. 오늘 아침에 보도된 뭐 조원 CNI 네. 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오차 범위 내로 또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가 권리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추세와 흐름 어떤가. 정청래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라니까. 그리고 저는 참 김민석 후보가 선거 캠페인을 대단히 실수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못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갔으면 이거는 그냥 먹는 게임이거든. 어떤 프레임과 구도를 가져갔으면 되냐면 정청래 되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못해 레임덕이야. 이거 가지고 그냥 밀어붙였어야 돼. 네. 그래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공포감을 줬었어야 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우리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김민석 찍어줘야지. 이런 것만 계속 주입식 교육만 시키면 되는데 처음에 잘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의 한 2배 차이 나는 것까지 있었잖아요. 예. 지지층에서 네. 보면. 확실하게 눌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천지 문제를 갖고 나온 것 같아. 이게 패착이었어. 이거는 본인이 명확한 증거도 못 들이대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이 프레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팀 정청래 쪽에서 증거 대라. 안 그럼 너 사퇴해라. 이런 신천지 식으로 문제로 확 주로 그냥 시작하면서. 구도가 네. 그냥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예 증거가 없이 그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는 없어요? 생각을 안 하는데 없어. 없다고 생각을 녹취록 하는 거죠. 같은 거 하나 조사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는 근거가 아예 없긴 근데 하지. 봐봐요. 네. 언론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봐봐요. 증거가 명확하게 있으면은 벌써 저거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센터 안 만듭니다. 그리고 박선호는 오늘 얘기했죠. 전당대회 이후에 공개하겠다는 합수 취지로. 보내서 수사하고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아 근데 이게 지금 순회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생각해 보세요. 멀었어요. 이런 네. 분위기에서 충청권이 지금 정청래 후보 고향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이번에 1등으로 나와봐. 그것도 50% 넘어서 1등으로 나와봐요. 초반 기세 흐름 다 뺏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부울경이잖아요. 거기서도 그럼 만약 2연타로 그냥 김민석 후보가 져봐. 이거는 게임 알 수 없어요. 아니 우리 그 박지현 평론가님 내부 얘기를 좀 들으시니까 실제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 이번 선거 관련해 가지고.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제가 민주당 욕 좀 해야 되겠는데 네. 표 한번 보세요. 온라인 투표를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ARS 투표를 31일까지 합니다. 그래놓고 전당대회는 그 다음 날에 투표하고 난 이후에 지역 전당대회를. 그러니까 연설회를 먼저 투표를 사후적으로 하고. 보게 돼 있다. 말이 안 되네. 뭐야 이게? 그것도 웃기네, 진짜. 왜 그래요? 아 연설도 안 보고 성질을 투표를 가지고 먼저 하는 게 어딨어. 이게 정당이 만드는 제도야 이게? 그러니까 진짜? 아마도 그날 지역에서 합동 연설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테마에 맞는 주제 연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뽑고 결과를 뭔가 이제 기다리면서 본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약간 이거는. 좀 어색하긴 합니다. 자, 보기에는. 그러면 네. 현재 그 전당대회장에 오는 사람은 뭡니까? 후보들 연설 들어오는 동원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러네. 당원을 동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후보들의 연설, 토론과 관계없이 일찌감치 유튜브에서 A, O와 B 선택해서 찍어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지금 전대 준비위원회가 하고 있는 행태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좀 비판해야 돼. 근데 저도 저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아유, 하는 게 아시면서 그 체육관에서 각 그걸 왜 해, 지지층별로 그걸? 버스 대절해가지고 인원 동원하는 거 정말 이거 구태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과거처럼 저기 어디야 그 올림픽 체육관에 13,000명 대의원 모아가지고 네. 그날 저기 연설하고 토론회 다 듣고 현장에서 투표를 시키든가. 그것보다도 못해요 지금 하고 있다는 당원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그리고 그 시기에. 솔직히 네. TV 토론 보고 투표해야 되는데 투표 오늘 다 끝나고 오늘 밤에 그러네, TV 토론 오늘 하잖아요. 하잖아요. 뭐 하는 또. 짓이야 이게 진짜. 그것도 일정이 이거는 잘못 잡혀진 것 같은데요. 당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같은 경우 MBC에서 오후 9시에 아마도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론회는 총 3번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한 번을 MBC 시작을 하는 건데 네. 토론회 3번 많은 겁니까? 적정한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죠. 좀 더 했어야죠. 일주일에 한 네. 2번씩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3명으로 또 그냥 축소했잖아요. 그냥 5명 고민정 김보미 이분들 다 해가지고
같이 하면 뭐가 그렇게 예비 큰 경선 문제일까? 네. 그때부터. 그럼 5명인데 뭘 예비 경선을 해요? 그냥 음, 본 경선 5명 붙이면 되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상해 이번에 전준위에서 결정한 거는 좀. 그 소장- 과거에 이제 대의원 대회 할 때 제가 이제 실무자를 참여를 했거든요. 16개 시도를 돌면서 TV 토론을 다 합니다. 아 16개 시도. 네, 네. 돌면서 TV 토론을 다 네, 합니다. 네. 다 하고요. 거기서 또 전당대회를 다 합니다. 전당대회를 할 때 시도당 위원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의 올림픽체육관에 13,000명 대의원 모아가지고 연설하고 토론회하고 현장에서 전자투표기로 대의원 투표를 해서 네.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음. 간선제죠. 그죠? 대의원 투표니까. 차라리 그게 지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지금 이야기는 뭡니까? 토론도 보지 말고 연설도 보지 말고 그냥 그 평소에 네가 잘 가던 유튜브 보고 거기 가서 흐름 쫙 보고 눈치 봐가면서 누구 찍어라. 그러니까. 이야기잖아 지금. 그런 흐름으로 느껴진다. 경쟁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개파 정치가 더 선택을 심해질 이렇게 것 할 수 있게 같아요.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개파 정치 네. 선동 정치죠. 어. 이게 당원민주주의예요 이게?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이거 이상하네요, 없지는 진짜. 않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방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양한 뭐 이렇게 그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뭐 다양한 의견들을 또 이제 청취하고 들어볼 수도 있으니까 네. 뭐 매체가 많아진 것에 대한 달라진 환경들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 너무 선회하는 건가요, 제가? 아니 그래도 네. 같이 연설을 하는 것을 보고 TV 토론하는 것을 보고 누가 진짜 경쟁력이 있는지 누가 정말 제대로 우리 당원들의 표심 대통령을 도울 것인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따로따로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을 이 차를 둬가지고 판단을 못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이제 댓글에 저를 욕하는 거 오늘 아주 기분 좋아요. 이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좀 응원하시는 분들도 네.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른 얘기를 좀 들으셔야지 그냥 이재명 대통령 무조건 잘한다 무조건 김민석이 된다 그렇게만 하면 그냥 평론이나 맞는 말이에요. 뭐 네. 이런 방송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같이 그냥 동아리 사람들 모여가지고 다 우리가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뭐 넌 유이재명이 아니야 뭐 저 유이재명이라 하고 또 유이재명도 아니기도 한데 저는 어쨌든 현 상황에 대해서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관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맞아요. 거고 네. 어쨌든 제가 계속 지금 한 2주째 얘기하는 정청래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건 박빙으로 갈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저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집과 신념만으로 선거 못 이겨요.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니, 분석.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 김민석 후보가 어떤 걸 해야지 선거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신천지와 관련된 네.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는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를 증거를 그냥 제시해라. 묻고 넘어가는 것은 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팀 정청래에서 이거는 끝까지 문제 제기하겠대요. 오늘 한민수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증거 못 내려면 계속 사퇴를 요구할 거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족쇄 딱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방어하느라고 딴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안 꺼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꺼냈으면은 뭔가를 내놔야 돼요. 하나라도 네. 이런 녹취록이 있다. 수사해라. 그래가지고 퉁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당신 사퇴해라. 혼탁하게 지금 전당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공격받을 거라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증거에 대해서.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그러면 그건 적절한 아쉬워요. 시점이 투표 시작하기 전이라니까요. 이거는 없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아까지 안 내놓은 거는. 근데 이게 정무적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한 게 일단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일부 지역의 문제지만 뭐 총회 차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관련된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게 그 밖에 알려지게 된 것이고 다만 이제 김민석 후보를 향한 공격의 포인트라는 것은 뭐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친청계 지지자들 측의 주장도 있지만 실제로 정당 안의 그 문제 같은 경우를 밖에 사법적 이슈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당원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불안감을 느꼈더라면 김민석 후보가 애초에 제안하지 말았어요. 안 했어야죠. 말았어야 된다. 네. 네. 장성철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근데 현실적으로 못할 것 같으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애초에 이기는 구도를 복원시키는 거예요. 애초에 이기는 구도를 복원시켜라. 김민석이 떨어지면은 이재명 정권 레임덕 온다. 이걸 더 세게, 더 강하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등판 한번 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등판을 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네. 위험합니다. 아니 위험하더라도 네. 생각해 보세요. 등판을 안 해서 그냥 정청래 후보가 그냥 돼요. 네. 2년 동안 괴로워.
근데 등판을 해서 한 보름 욕 먹어. 그냥 법을 위반한 건 아니야. 선을 넘지는 않았어. 그냥 욕 먹어. 왜 전당대회 개입해? 사태질만 몇 번 받아. 그래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어. 네. 나 정말 정청래 되면 나 국정 운영 못 하거든요. 나 너무 힘들거든요. 나 레임도 올까 봐 너무 걱정돼요. 정확하게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어떠한 시그널을 줘야 이 당원들도 불안감에 정책 후보를 안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판을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민석 후보는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달 동안 선거 캠페인 하는 거 보니까 독자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되기에는 아직 멀었어. 아직도 그냥 하정우 보는 것 같아. 하정우 선거운동하다가 제 뒤에는 전재수가 있거든요. 제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대다가 결국에는 헤매다가 그냥 졌잖아요. 김민수 후보 그래 보여요. 자기가 뭐 하려고 하다가 실수하고 지금 되치기 당하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구원투수로 등장을 해야지 이 판이 정리가 되지 위험하다는 거 충분히 인식합니다. 근데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해야 되느냐 신호를 줘야 되느냐 그런 명밀하게 정무적인 판단이 네. 필요한데 이 판 흐름 뒤집지 않으면 진짜 정청래 될 수 있어요. 한 칸 더 질문 갑니다. 네. 그러면 장선생님이 보기에는 실제로 그 집권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득이 되는 후보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 여러 가지 정무 상황들을 체크해 보시기에는 새 후보 중에 누가 되는 게 가장 베스트고 누가 되는 게 가장 워스트입니까? 대통령이 마음 편한 사람하고 호흡 맞춰서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 해나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뭐 독재할 거냐 막 그렇게 욕하지만 뭐 행정을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합리적 상식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냥 호흡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김민석 후보가 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꿈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 꿈이 있잖아. 조국을 대통령 만들든지 자기를 대통령 만들든지 꿈이 있잖아요. 원대하다. 네. 그러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집권 여당 당대표와 대통령 싸우면요. 국정운영 못합니다. 난장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그러한 당청 관계 없어요. 절대 권력자랑 무슨 어떤 수평적이에요. 어느 정도 수직적인 거는 인정을 하고 대통령에게 호흡 맞추고 뒷받침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 리더십 스타일은 딱 김민석 후보가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헤매는 거야. 독자적으로 정책에 역량이 있으면 지도자 감이면 정청래랑 붙어도 본인이 이겨낼 수 있는데 아직 그런 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얘기 네. 마저 좀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 전당대회 뭐 개입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그 세력이 이번에 그 싹을 잘라내지 못한 상태에서 총선과 대선을 치른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표심의 왜곡, 당심의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번 기회에 한번 걷고 가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솔직히. 맞죠. 네. 특히 이제 지역구 경선하게 되잖아요. 신천지라든지 뭐 특정 종교에서 당원 한 3,400명만 집어넣어버리면 국회의원 후보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엄청난 지역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신천지 이슈는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자면 뭐 그냥 아이디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유시민 작가를 디딤돌로 좀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 아 디딤돌로 활용해라. 네네.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가 또 도발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유시민 작가가 결국은 왜냐하면 우리 당인이 아니잖아. 네. 정청래 대표는 당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그 최악의 수를 대비해서 극단적인 대립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유시민 작가는 이제 우리 편 아닌 거라고 스스로 선언하니까 유시민 작가와 뭐 정무수석이 끝까지 언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뭐 김민석 후보가 유시민 작가가 끝까지 언쟁을 하면서 그 구도를 하나 만드는 것도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를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치 회피해서 다른 데서 전선을. 전선을 대체 네. 전선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장수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사 표시를 한 번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네. 말씀 주신 거고, 네. 우리 그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대치 전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유시민과 대치 전선을 다른 만드는 곳에서 것이어야 되고 만들자. 다른 곳에서 좀 편안한 만들어서 곳에서. 네네. 편안한 곳에 우리가 마음껏 싸워도 될 만하지만 네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보이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을 치고 싸워야 된다. 그렇죠. 제가 네. 지난번 보궐선거 때 뭐 죄송하지만 조국 혁신당을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 후보를 비판할 수 없잖아. 우리 후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내가 소속인데 어쩔 수 없잖아.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국 혁신당 비판하는 거야. 네. 그것도. 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리라는 것이 완벽한 객관성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외부에서 지금 도발해주고 계시니까 의미 있는 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네.
댓글에서 이제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 얘기 제가 다 오늘 봤는데 주식시장보다 더안 좋아요, 좋은 좋아요. 상황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뭐 원래 욕먹는 사람이니까 분위기가. 이게 원래 저의 네. 여론의 리스닝이야. 평판이에요. 아니, 또 역할을 네, 해주고 역할이 보세요. 그냥 안 보시면 되지. 예. 소금이야 소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충청권에서 정청래 대표 이기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네? 사실 그러면은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네. 고향이니까 뭐 정청래 이기겠지 이렇게 네.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원사이드하게 이겼잖아요. 근데 거의 오차범위안으로 박빙으로 만든 거는 문제는 후보한테 있다고 봐야 돼요. 그 후보가 제대로 캠페인을 했느냐, 정치 지도자로서 깜으로써 당원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이렇게 여론조사상 박빙으로 올라가고 정청래가 이긴다라는 얘기가 더 많더라고요. 전망하시는 지켜보고 있으면 안 분들이.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 뭔가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그냥 네. 어하다가 당한다니까. 이게 하정우 질 때랑 똑같다니까. 음. 삼자구도인데 우리가 이기지. 지금 보수표 다 갈라지잖아. 이겨.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송영길하고 네. 김민석 표 합치면은 우리가 이게 50% 넘어. 그렇죠. 이거 가지고 결국에는 이길 거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청래 쪽은 엄청나게 절실하게 당원들 1대1로 공략하고 다닌단 아.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짰겠지만 1월, 4월 생은 누구 찍고 막 최고위원들도 다 되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는 뭐 하고 있어요? 어떤 선거 캠페인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지난 없잖아요. 보궐선거 때 맞아요. 네. 한동훈 때리지 말라고 했죠. 때리면 커진다고. 음. 똑같아요. 정청래 후보가 초반에 동정론으로 컸잖아요. 네네네. 여기까지 왔잖아요. 동정론으로 커서 지금 대세론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정청래 후보 때려봐야 이거 안 맞아요. 대통령이 또 당무 개입하느냐 이런 이야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회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두 분 다 의견을 들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민주당 당직자라든지 여의도에 계시는 보좌진 분들과 통화를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네. 분위기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실이나 총리실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아니고 지금 캠프에 파견된 분들인데 너무 꺼드럭댄다. 그러니까 김민석 이미 된 것처럼 그 사람,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아니라 그 주변 캠프 사람들이 이미 된 것 마냥 선업 투표제 우리한테 너무 유리하지. 8월 17일만 기다리고 있어. 이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게 정원호 네. 캠프. 네. 그게 지금 보좌진들 사이에서 김민석 되겠지 했다가 이럴 바에는 쟤네들 보기 싫어가지고 정청래가 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얘기가 지금 심지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정말 우려된다. 이거 뼈 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제가 예전에 표 한 번 그린 적 있죠. 민주당의 맞아요. 이제 예. 그 정서가 DJ부터 친노 왔다가 친문 왔다가 친명 왔다가 이 흐름에서 밑바닥에 저변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 친노 정서예요. 노무현 판이야. 이 판이 아직도 우리 사실은 민주당 판은 이 판이거든요. 근데 우리 김민석 후보가 노무현 판으로 들어가는데 한계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산소도 가고 화해 제스처를 많이 했잖아요. 그 한계치를 넘어야 돼요. 그 한계치를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회피하든가 싸우든가 해야 되거든. 누구야? 유시민이야. 그 제일 김민석에게 가장 큰 태클을 건 사람은 유시민이야. 그 사람을 넘지 못하면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과 대치선을 만들고 싸우라고 하는 평론가의 말씀이라는 게 결국은 그 친노에 편입되고 선거를 치른 가장 유용한 방식을 쉽게 택할 수 어렵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네. 아니면 친노로 들어가든가. 유시민이 친노의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일부였을 뿐이지. 친노의 강성 일부였을 뿐 주류가 아니었잖아요.